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먼저 이 대담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노원의리 지역구이자 이 삼선 국회의원이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먼저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일정상 먼저 모셔야 되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랑 먼저 모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좀 일정상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먼저 모셔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벌써 취임 100일이 됐어요. 여당 원내대표 롤러코스터를 탄 100일이다라고 하는데 마늘 먹고 쑥 먹었던 100일을 버틴 심정은 어떨까? 참을 인자를 수도 없이 새겼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 원내대표만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또 받은 만큼 돌려주리요라고 이제 절치부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좀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세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할 말하는 사람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100일 어땠나? 정신없었던 100일, 힘들지만 보람찼던 100일, 인고의 100일, 또 일할 만 났던 100일. 이모저모로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의 100일을 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마늘과 쑥을 먹었던 100일이었나요? 100일을 회상하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공이산이다. 우공이산이다. 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참고 견디고가 이제 마늘 먹고 쑥 먹고 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지형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갈등 과정을 겪었잖아요. 탄핵을 해서 물러난 대통령이 있고 또 물러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이 있고요. 거기는 되게 속이 상하겠죠. 또 탄핵을 통해서 새로 집권한 저희 당이 있고 대선을 치르면서 또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조건의 100일이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바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그냥 정권이 선거 끝난 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갔으니까 인수위원회를 몇 달 하는 거는 장관도 미리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책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됐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만 국회로 오면 그게 집권하지 못한 거죠. 여당의 힘으로는 뭐 법 하나, 예산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 또 하나는 교섭단체가 4개인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경우죠. 교섭단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분하고 얘기해서 정리하면 이분이 또 다르고 그런 조건에서 참 어려웠던 시기이긴 합니다만 정말 없던 길도 만든다. 끊어지면 잇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일 동안 하면서 국무위원도 다 임명이 됐고요. 청문회 다 거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추경도 논란이 많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통과돼서 그래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3가지 요소 국무위원, 정부조직법, 추경 이거를 다 2달 만에 통과시킨 잘 이제 만들어서 새 정부가 안정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면에서 어려웠지만 보람이 꽤 있었다. 뭐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집권여당 힘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데 뭐가 힘들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쑥과 이 마늘 먹은 아니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한 건 분명한데요. 국회로 오면은 정권 교체가 되질 않았어요. 여소야대 국회. 이게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국회라는 데가 여러 국민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국회의원들 뽑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뽑아준 국민들의 고통, 국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국회는 사실은 협치의 장입니다. 협치의 장의 핵심은 어디냐면 국회 운영위원회예요. 국회를 운영해가는 위원회지.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고 협치의 핵심이고 그런데 그 운영위원장도 아직 정우택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못하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탄핵 전에 운영위원장이었다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회는 완전히 야당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아픔이 있군요. 예, 예. 우리 국민이 그걸 이제 잘 알지. 예. 앞서 잠깐 이제 화면에 네. 이렇게 울컥하시던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자리 추경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뭐 야당들 설득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이제 쏟아내면서 이게 국회 상황이 계속 꼬여갈 때거든요. 네. 저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왜 울컥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추경을 거의 합의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 추경은 제가 이제 늘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했잖아요. 을을 위한 그 길로 가는 위원회, 약자들. 그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자리를 하고 민생을 위한 그런 내용을 가득 담아놨는데 그걸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야당 세 분 그 원내대표를 막 정말 문이 닳도록 또 전화로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한 달 동안 추경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해서 대개 합의 가까이 돼서 이제 그 사당 원내대표가 모였거든요. 그때 거기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상했죠.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추경을 결국 이렇게 또 거부당하는구나. 그리고 한 달 동안 했던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추 대표한테도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추 대표 뭐 서운한 적이 있죠. 이를테면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서 한참 가는데 추 대표 말씀 때문에 국회가 그냥 완전히 다 틀어지고 그 회의가 다 중단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럴 때 굉장히 섭섭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역할,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다 이렇게 서로 정리도 했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오해도 풀고 여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원내 대표가 투톱인데 투톱 간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더라도 풀고 또 생각이 다른 거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뭐 아주 원만한 관계입니다. 뭐 그런 노력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뭐 70%가 넘나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어떤 분들은 뭐 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때문에 이게 얹혀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만은 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이제 야당들을 잘 설득해서 가시면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모셨는데 편안한 질문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불편한 질문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국회 이제 운영위원회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저께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청와대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다 나오셨는데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과거 야당하실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얼마나 그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정수석은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는 업무를 워낙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죠. 그래서 그 업무를 낱낱이 밝히는 일은 꼭 올바른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정수석을 부를 때 인사 때문에 부른 적은 없습니다. 인사 책임을 묻게 해서 부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민정수석은 그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르지는 않아요. 그건 아주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부를 때는 국정농단 사건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권력을 사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 최순실이 결국은 이 국가의 비밀 사항까지 다 갖고 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소위 그게 국정농단 사태인데 그 과정에 우병우 수석이 책임이 있다. 그건 아주 사법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따지려고 했던 거죠. 좀 다르다.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민정수석이 그렇게 죄를 짓고 국정농단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나와야죠. 근데 고유 업무 아주 비밀스럽게 또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업무를 이유를 들어서 나와서 진술해라.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전임 정부와 가장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통, 국민과의 이제 소통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와서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밀한 부분이니까 민정수석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차라리 얘기하면 안 나오는 것보단 더 낫지 않을까? 더 소통하는 모습으로 아니 비치지 그래서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무조건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요번에 민정수석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인사 문제거든요. 예. 인사수석이 나왔어요. 인사수석, 비서실장 다 나왔죠. 조현옥 수석이 나오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사에 관한 질의는 민정수석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예. 또 인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비서실장과 그 아주 현장의 인사를 다루는 인사수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네.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좀 싸늘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실무 책임자였던 유영진 식약처장의 발언, 네.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뭐 살충제가 지금 당장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고 총리가 짜증을 내셨다. 뭐 이런 발언도 좀 하셔가지고 여러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식약처장의 능력 문제, 자질 문제까지 더해져서 야당은 지금 빨리 해임해라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네. 여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유영진 식약처장의 처신 문제 계속 재심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해임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유영진 처장이 이제 원래 전공이 약사예요. 약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식약처라는 게 식품, 약품 이 두 가지를 다루고 그러니까 아주 전공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약품 쪽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했을 텐데 예. 식품을 다루니까 이분이 이제 한 달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좀 문제고요. 그래서 식품과 약품을 이 처로 묶어놓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문제제가 이번에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걸 이제 검토해 볼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으로 아주 뜨거운 문제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빨리 현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황 파악이 굉장히 잘 안 된 것 같아요. 발언에 있어서도 적합치 못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미 제기됐던 문제고 그리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위 저희는 농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곳이 부적합 농장이 52곳이 나왔거든요. 52곳 중에 친환경 농장이 31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농장에서도 그런 살충제 소문이 나죠. 아니, 친환경 농장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승인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전체 63%란 말이에요. 친환경 농장이. 이 허가를 내주는 민간단체가 13곳인데 요번에 31개 문제가 되는 것을 13곳 중에 9곳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관원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인증기관 64곳 중에 그 64곳 중에 31군데가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4군데는 농관원 출신이 사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소위 농피아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이제 그 안에서의 이 결탁과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정말로 신발끈 동여 매고 다시 매고 현황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달 된 사람을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영진 식약처장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제 부산 쪽에서 이제 뭐 선거를 도왔던 캠프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일부 부처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속에 임명되신 분들 가운데 캠프 출신이거나 아니면 약간 경력상 저 자리가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간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 인사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사실 있어요. 그건 좀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 예. 이제 청문 과정에서 예. 대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럼 낙마하죠. 좀 지켜보자. 예,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게 해서 9분이 낙마했는데 예. 그냥 낙마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예. 낙마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 정부의 지지율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9명이 낙마를 하고 8분이 예. 보고서 채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분이 낙마를 했고, 예. 그리고 보고서 채택 안 된 분이 4분이거든요. 예. 김상조, 강경화 이런 장관들도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그건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정부 때와 비교해서 예. 훨씬 그래도 자질이 높은 분들이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번에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상을 너무 신상털기식. 예, 공개적으로 하니까 예. 너무 신상털이가 돼서 문제가 없는 것도 심지어는 그분의 자녀, 예. 부인까지 막 터니까 이렇게 신상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는 제도가 이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이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좋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이 청문회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국가적으로 이게 손해다.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그걸 좀 손을 좀 보고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묻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좀 알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100일이시긴 한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100일을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이제 청와대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했는데 정말 소통된 모습을 보여서 이제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네. 막판에 또 이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고 과유불급이다. 이게 잘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것 해야지 너무 잘한다 계속 자랑만 하면은 이게 역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 잘하고 있지만 잘한다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내세다 보면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쇼통,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죠. 예. 국민들이 이제 과하면 과하다. 이렇게 예. 금방 이야기하고 그러시죠.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100일 기자회견 하실 때 기자들이 질문하려고 막 경쟁적으로 손드는 거 정말 보기 어려웠던 좋았어요. 장면 예, 아닙니까? 대개는 질문할 걸 미리 받아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다른 질문은 딱 못하게 하고 예. 그거 몇 개 딱 끝나면 들어가 버리시고 그런데 요번에는 정말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질문하려고 그러고 예. 손이 번쩍번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거 정말 소통이구나. 달라졌구나. 기자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야당에서는 예. 쇼통이라고 그러는데 전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소통이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언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인데 청와대에 할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9월 정기국회가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뭐 국정감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정부를 그러니까 방어하는 여당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라고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는 전략으로 이 정기국회를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집권당,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데는 그 집권당이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는 데는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늘 동네에서 소통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는 늘 민심이 모이고 민심에 예민한 곳이죠. 이것을 청와대에다가 전달하고 청와대가 혹시 잘못 가면 정부가 잘못 가면 그거를
직원도 하고 하는 거는 정당의 고유 기능입니다. 예. 제가 이미 100일 동안 그렇게 많이 했죠. 중간에 장관 임명하려고 할 때 제가 대통령께 2, 3일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강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맞습니다. 국회가 파행되어 있는 예. 상태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이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2, 3일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예. 하고 뭔가 새로운 조치도 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17대 때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당청이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막 예. 되게 갈등하고 여기서 계속 청와대에다 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볼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청와대와의 소통을 예. 내부적으로 하고 잘 의견을 모아서 세련되게 전하고 그래서 예.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정당에 모여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저는 제가 지난 10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을 그대로 이제 정기국회에서 그럼요. 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세련되게 정부와 청와대를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라고 했네요. 저도 생각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예, 우원식 원내대표와 지난 취임 100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